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 종신보험을 자주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강의 시간에는요, 특별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 혹은 유병자분들께 초점을 맞춘 종신보험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과 상조의 차이점 그리고 더 좋은 점까지 짚어드린다고 하니까 강의 시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역시 보험 가입하기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나이가 있으시거나 유병자라고 하죠. 그렇다고 가입되는 보험을 덜컥 가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유병자분들이 더 꼼꼼하게 따져볼 내용까지 테마플랫 AB 시간에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유병자 특집 될 것 같거든요. 자,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에 대한 궁금증 혹은 유병자이기 때문에 내 보험도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언제든지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자, 유튜브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채팅 통해서도 활발하게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유병자분들 특집으로 첫 번째로 만나볼 보험이 종신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아플수록 가입 자체가 까다로운 게 종신보험인데 이제 외면만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신보험이 유리할지 오늘은 김성문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 지킴이 김성군입니다. 자,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전 국민의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이제 이 코로나도 이제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또 정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이 제목을 보시면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나의 선택은 어떨 것인가. 좀 무거운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요. 우리는 태어나면 누구든지 한 번은 이 세상과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이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자, 이 얘기를 전개하기 전에요. 우리의 일단 생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유아 시절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학교를 가고요.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가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간을 우리가 보통 저축하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학교 생활도 하고 취업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좋은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겠죠? 자,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가장 세상에서 많이 화두가 되어 있는 게 뭘까요? 주택입니다. 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게 돼서 우리의 자녀들 다시 양육하는 그런 자녀 교육 시간까지 가져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시기를 가장의 책임 기간이라고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자녀들이 다 독립을 하고 우리는 결국은 이 노년의 시간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노년의 시간이 간 다음에 우리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시간은 우리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을 노후에 대한 이별을 하기 위한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요. 바로 가장의 책임 기간까지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가장의 책임 기간까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도대체 얼마만큼의 보장 자산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요, 이 가구당 생활비가 보통 8,59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8,590만 원. 보통 사람의 연봉보다 훨씬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이 자녀 양육비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키우고 계시지만 뭐 한 달 얼마 힘들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 한 사람을 낳아서 대학까지 졸업을 해서 독립할 때까지 쓰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2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 합니다. 얼마나 큰 금액일까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본인의 자가주택입니까? 혹시 은행에 전세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은행에 월세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가계빚을 보면은요, 8,638원입니다. 이게 바로 8만 원인데, 이게 바로 한 가구당의 부채예요. 은행빚을 이렇게 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중간에 만약에 가장이 유가가 됐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바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종신보험의 필요성을 역설을 하면서도 이런 지금 그 가정의 책임기관에 하는 그 종신보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기간까지도 지난 사람들, 노인이 돼서 소득이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은 만약에 내가 이 세상과 이별을 해야 될 때 과연 가족과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부담을 주어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부담을 안 주고 행복하게 이별을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 한번 볼까요? 자, 이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을 보게 되면은요, 2000년대에 한 7.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현재 14.16%고요. 2030년대는 24.34%, 2050년도에 가면은요, 무려 전 인구의 40% 가까운 인구가 65세 인구로 돼서 초고령 사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됐을 경우 우리가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에 초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엔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별을 준비하는데 흔히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게 과연 뭘까요? 바로 장례 비용입니다. 그러면 장례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2005년도에요. 평균 장례 비용이 1,4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현재는요, 1,440만 원. 그러니까 장례 비용은 크게 변하지가 않은데, 여기를 보시면요, 매장시하고 화장시랑 부분을 하면은 예전에는 매장이 월등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매장을 선호를 많이 했는데요. 갈수록 이 화장이 증가함으로써 매장 비용은 감소하고 화장 비용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강을 보면은요, 일단은 평균 장례 비용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더라도 이런 장례 형태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 통계 자료도요, 사람마다 또 지방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의 그 이별을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대개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거를 준비하고 계세요? 상조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저는 오늘 종신보험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선전하고 있는 상조보험과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종신보험과의 그 차이점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종신보험에 하는 회사부터 다르고요. 종신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하는 거고, 상조는 상조회사에서 운영을 하겠죠.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사실은요, 종신보험은요, 이 납입 중 사망 시 하는 그 사망보험금이 세팅이 돼 있습니다. 얼마.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계약을 할 때 종신보험은 5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이렇게 내가 사망을 할 때 그 기본 금액을 세팅을 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요. 상조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조는 한 구자냐 두 구자냐에 따라서 장례 물품 및 상조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이 그냥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구자를 할 것이냐 두 구자를 할 것이냐 그걸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납입 중에 사망을 했을 경우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납입하는 기간 중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계약했던 그 금액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계약했으면 500만 원, 1000만 원을 계약해서는 1000만 원을 언제 돌아가시더라도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상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조는요, 만약에 가입하는 중에 중간에 사망을 하실 경우에 납입한 금액이 200만 원 정도를 납입하셨다라고 하고 상조에 드는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800만 원은 내셔야 됩니다. 또 납입한 금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상조가 했던 그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으면 그 차액이 500만 원은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냈던 비용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것이 상조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예금자 보호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그다음에 상조 서비스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상조회사가 뭐 먹튀를 해서 도망가서 손해를 봤다, 많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뉴스에서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감독이요. 정신보험 같은 경우는 금강에서 관리를 하고요. 상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공정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상조 서비스는 피보험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할 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상조는 피보험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양도 양수가 가능한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것은 바로 이 납입중 사망시입니다. 사망시, 납입중 사망시 여러분들이 계약했던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훨씬 실질적인 건 더 내느냐가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병자 종신보험인데요. 종신보험의 가입 조건은요. 가입 나이는 40세에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보통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15세서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이 보험만큼은 40세에서부터 75세가 가능하고요. 납입 기간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 납입 기간은 10년, 15년, 20년 그리고 80세 납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선택하셔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소개시키는 건 최소 사망보험금이 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이 500만 원은 여러분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또 1500만 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얼마든지 설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이 긴 납입 플러스형입니다. 자, 이 긴 납입 플러스형은 어떤 형태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사망보험금이 500만 원이나 해서 계약을 했으면 내가 만약에 5년 정도의 납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존 납입한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5만 원이면 5년 정도 납입하면은 한 36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300만 원 정도? 그러면 5년 만에 돌아가셨다 하면 여기에다가 기본 사망보험 500만 원에다가 내가 납입했던 300만 원을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돈에 손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료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50대 같은 경우는 500만 원 했을 경우 보험료가 20년 납 기준으로요. 보험료가 남자가 한 2만 3천 원대, 여자는 2만 2천 원. 또 60대가 하더라도요. 남자가 5만 원, 여자가 4만 7천 원. 70대라도 7만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큰 부담감이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 것을 해야 되겠다라면은 한 5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 이런 분들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고요. 또 부모님을 위해서 한다면 이렇게 7만 원, 6만 원이라고 하면 자식들이 뭐 충분히 준비하시지 않을까? 뭐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 두 분이 한 구자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한 3만 원대로 해서 자녀가 두 분이라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를 예시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60세 분이 사망보험금 500만 원을 해서 가입을 했을 경우를 한번 예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납입보험료가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 보험의 특징은요.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사망보험은 500만 원을 책정이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사망보험 예시를 보게 되면은요. 500만 원에다가요. 여기에 플러스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600만 원, 그다음에 650만 원, 사망보험은 500만 원인데 여기 5년 시점에 5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건 765만 원입니다. 여기 앞에 그 두 개, 1년까지는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는 좀 덜 받는 경우가 생기지만 나머지는 무조건 자기가 냈던 보험료를 다 플러스해서 받는 경우가 생기고요. 20년 납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보시면 납입한 보험료는 1,0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인데 여기 보시면 1,5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해지환급금도 납입한 보험료는 1,066만 원인데 1,06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지환급이 100%입니다. 또 계속해서 불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표로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중간에 사망을 했더라도 내가 사망보험금에 내가 냈던 보험료를 플러스해서 받기 때문에 상조보험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젠가는 한 사람은 한번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위해서 상조보험보다 이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그래도 저희가 품위 있는 죽음을 좀 맞이하기 위해서 상조도 알아보고 종신보험도 알아보게 됩니다. 자, 상조의 차이점 언급해 주시면서 유리한 유병자를 위한 종신보험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일단 보장도 받고요. 그동안 내가 낸 돈을 모두 다 돌려받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유리한 종신보험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조 같은 경우에는요.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 낼 의무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면에 오늘 소개해드린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 이후에는 내가 돈을 내야 되는 의무는 사라지는데 사망 보장 금액도 받고 정말 놀라운 건 그동안 이 종신보험을 위해서 내가 납입한 모든 보험료까지 더해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자, 방송 보시고 그동안 좀 외면했던 종신보험에 대해서 새로운 좀 생각을 가지고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3153-2666번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편안하게 한번 연락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특별한 종신보험인 만큼 유병자분께서 좀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자, 김성훈 전문가님 5557님께서 바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유병자분들을 위한 종신보험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가입 조건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어떤 병력까지 가능한 건지 몇 살까지 가능한 건지 한 번만 더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설명해드린 종신보험은 유병자 종신보험이라고 모두에 나와 있는데요. 이 유병자의 조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325 조건에 해당하지만 않으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의사로부터 추가 소견을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 경력이 없으시거나 5년 안에 암 경력만 없으시면 어느 분이라도 다 가입이 가능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3가지 조건만 통과되면 거의 모든 유병자분들도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본 것처럼 사망 보장 금액에다가 플러스로 낸 돈까지 돌려주는 이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유일하다고 하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0298님의 메시지네요. 유병자가 아닌데 건강체가 가입한 상품도 있을까요?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 게 건강하신 분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잖아요. 충분히 가입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준비 선택이라고 해서 유병자를 좀 포켓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험은 건강한 사람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외려 건강하신 분은 똑같은 사망보험금에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축의 목적으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당연히 건강하신 분들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유병자분들은 물론이고 건강하신 분들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연락 주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훈 전문가님과 라이플래너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우리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좀 무거운 주제지만 종신보험 만나봤습니다. 자,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망보장금에다가 내가 낸 돈까지 모두 돌려주는 특별한 종신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고령자, 유병자 보험 알고 가입하자라고 합니다. 박지영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유병자 보험의 특집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도 그럴 게 그만큼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보험사의 입장에서 유병자가 되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네. 또 이분들이 가장 보험을 원하시니까 맞아요. 저희 어떤 거 좀 알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실제 청구했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참 많아요. 네. 유병자라고 해서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막상 청구하니까 안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실제로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유병자 시장이 굉장히 넓어졌고 보험 가입은 쉬워졌지만 보험금을 청구했었을 경우에 정말 잘 받을 수 있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가입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요. 오늘은 저와 함께 나는 어떤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험을 가입하기는 쉬워졌는데 막상 네. 보장 못 받으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럼요. 속상하죠. 근데 나이가 있으시면은 거의 수입이 없으시니까 네. 의료비 지출을 뭐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또 건강하기보다는 아프면서 병을 가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고령층으로 갈수록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많아지고 우리가 평생의 의료비를 사망하기 직전에 가장 많이 쓰고 간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세, 80세, 90세, 100세를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건강하기보다는 아플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요. 고령층의 그 의료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좀 처분한다거나 네. 또 배우자가 그나마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 소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평생에 모아놨던 뭐 연금이랄지 아니면 은행의 적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료비를 결국은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또 보험금을 통해서도 의료비를 사용하지만 정말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거 바로 자녀에게 지원을 받는 거. 네, 이건 정말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네.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해서 결혼시켰는데 아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진 게 없으니까 다시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보험을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자녀에게 해주는 건 좋지만 네. 괜히 뭔가 짐이 되는 게 싫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료비가 나이대별로 그래도 더 네. 많이 들어가는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마다 돼요? 뭐 병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통계를 보니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65세 이후부터 84세까지 보통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평균 들어요. 1인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나이가 들면 네, 의료비를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한 살이라도 젊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좀 더 고민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까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게 네. 보험 가입해놓고 보장 못 받는 사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많아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돼서 가입들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전화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유병자라 그래서 괜찮다. 어차피 병이 있는 거 알고 가입해주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해서 믿고 가입을 했는데 날벼락이죠. 네, 절대로 다 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좀 아셔야 되는 게 네. 실제로 사례별로 이렇게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떤 내용을 갖고 청구했느냐, 내가 그 전에 보험 가입하기 전에 어떤 질병이 있었느냐에 따라서도 보험금 청구하는 게 달라지고요. 또 가입할 때 설계사들이 조금 더 고지 의무를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죠. 아, 이거는 그냥 가벼우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했던 경우가 있고요. 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의도하지 않은 고지 의무 불이행이죠. 예를 들면 나는 잠깐 여기가 아파서 하루 잠깐 병원에 갔어. 약을 지었는데 그냥 안 먹고 괜찮아. 감기 기운에 갔는데 뭐 감기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질병이 걸리게 되면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좀 명심해서 그렇다면 고지 의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많은 병이 있는 분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지만 네. 건강하시더라도 나이가 들면은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면 보장 한도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내가 보장을 좀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 건강하지만 유병자 플랜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보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3일 보험도 있고요. 3.2도 있고 3.25도 있고요. 또 333, 335, 또 초간편 또는 원큐 이렇게 유병자 보험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 진짜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질병도 다를 거고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서너 가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병원 다녀온 지 오래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최근도 좀 치료 중인 분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이 많은 것 중에 나는 어떤 걸 가입해야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정말로 진지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지금 유병자분들 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증권 꺼내고 그럼요, 나 보셔야 혹시 됩니다. 보장 못 받으면 네. 큰일 나는데 하시거든요. 그렇죠. 가입은 쉽지만 네. 실제 보장받을 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나한테 맞는 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질병과 맞는 걸 고르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3일 간편 심사라는 것은요. 3개월 이내와 1년 이내만 봅니다. 이것 때문에 진단을 받거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입원한 적이 있느냐, 또 한 번 뭐 어떤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추가 소견이 있었느냐. 이제 이걸 기본으로 보고요. 325는 이제 간편보험의 아주 기본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3개월 이내는 무조건 물어보는 거고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진단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것만 아니면 가입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요. 333 또는 335 이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요. 3개월 이내에 뭐 추가 소견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한데 3년 이내에 수술한 적이 있느냐, 입원한 적이 있느냐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5년 이내에는 암뿐만 아니고요. 뇌나 심장 관련해서도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통과한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표준치와 가까운 보험료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중에서 내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죠. 나는 오래된 병이지만 최근에 약을 먹고 있고 네. 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아주 가볍지만 뭐 한 번 더 조사를 해봅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 검사 한번 해봅시다. 또 이런 것까지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볍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벼운 거지만 보험사에서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네. 고지 내용 저희가 또 체크해야 되는 것 좀 봐볼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이제 고지는요. 이 많은 것 중에서요.
간편보험은 많은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보통 두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325나 335, 333 중에서는요. 최근 3개월 이내에만 주의하시면 돼요. 예. 대부분 입원 수술은 우리가 금방 기억을 하는데 3개월 이내에 뭐 감기균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위가 좀 속이 쓰려서 위염약을 좀 지어 먹었다거나 이런 것을 가볍게 한 번 정도 갈 수 있어. 그런데 갔다 와서 또 약을 안 먹는 분도 있어요. 뭐 가볍다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일단은 병원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로 3개월 이내 것은 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위염이 생겨서 약을 지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느 날 위암으로 발병을 했다라고 하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특히 3개월 이내에 추가 소견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우리가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혼자 판단하면 안 되고 가입 네. 전에 저희 보험 플랜 119 전화 주셔가지고 그렇죠. 유병자로 갈지 어떤 맞습니다. 유병자로 갈지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병자라고 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도 좀 편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어때요? 제가 화면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네. 최근에는 3, 40대가 굉장히 이제 오래도록 가져가야 되는 질병, 그렇죠? 동반 질환, 그렇죠? 고혈압과 당뇨가 굉장히 많은데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에도요, 고혈압과 당뇨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지금 시청자님들께서도 자녀분들 아마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요. 실제 시청자님들 중에서 방송 보시는 분도 이런 분도 있으실 텐데요. 내가 그냥 젊으니까 건강하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이 많아요.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큰일을 당할 수가 있죠. 뇌출혈이 온다거나 뇌졸중이 온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하면 좋은데 건강검진 할 때도요. 혈압과 당뇨가 나타나는데 가볍게 생각해서 약 처방을 받지 않거나 그냥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 버렸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상 지질 혈증 같은 경우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비만이 되는 이런 것들이 기초 질환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바로 합병증이 오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고혈압이나 당뇨가 사실 네. 뭐 그렇게 무섭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합병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방치하는 사이에 이런 부분이 혈관 질환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당뇨는 많이 진행됐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어진 상황이지만 고혈압도 마찬가지 합병증이 오게 되면요. 뇌혈관이나 뇌졸중, 중풍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심장 질환이나 협심증까지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뿐만 아니고요. 신장, 콩팥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본적인 질병이 오게 되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요. 초기에 약을 드시다거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합병증이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요. 나이가 들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건강관리도 하시고 보험도 건강할 때 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암만 무서워할 게 아니라 진짜 그 그럼요. 혈관 관련된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뭐 보장 꼭 가져가야 되는 혈관 질환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험을 많이 가입하셔서 아시겠지만요. 전화로 가입하신 보험은요. 대부분 뇌출혈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요. 뇌혈관 질환은 다양한 코드가 있고요. 다양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출혈 같은 경우는요. 해당되는 코드가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게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막히는 뇌경색을 동시에 보장하는 뇌졸중이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보장을 해주는 게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발병하더라도 전부 다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 또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를 무한 반복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요즘은요 뇌출혈 직전에 나타나는 꽈리라고 하죠. 대동맥류 꽈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런 부분도요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는 보장 못 받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를 갖게 되시면요, 네 바로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요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 담보를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장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네. 심장도요, 나이가 들면, 특히 이제 50대부터는요, 부정맥이나 심부전에 관한 부분을 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서맥, 너무 느리게 뛰는, 빨리 뛰는 게 빈맥, 느리게 뛰는 게 서맥이죠.
그리고 이제 심장세동, 심방세동이라 그래서 부정맥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것들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심부정 같은 경우는요, 혈액이 심장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요, 갑자기 심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40대 후반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요, 심장질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을 많이 준비했고 그보다 조금 더 보장이 높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심장질환이라는 진단비와 수술비까지 준비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심장에 관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장에 관한 수술을 제가 이제 네. 뒷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요, 심장에 관한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응급이죠. 골든타임 놓치면 바로 사망할 수 그렇죠. 있죠. 네. 심장사. 네. 그래서 심장 수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심장 조율장치가 심박 조율장치 같은 이런 심장 관련해서 스텐트 삽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장을 좀 빨리 소생시켜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평균요, 보통 2천, 3천 넘는 것도 있지만 평균으로요, 1,000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할 때마다 이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비급여 항목도 있기 때문에요, 바로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탑이라는 수술은요, 허벅지나 대퇴동맥을 통해서 관을 삽입해서 하는 비관절 수술, 즉 째지 않고 하는 이런 수술이 의료기술의 발달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수술할 때마다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면요, 심장 질환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셨을 때는요, 모든 것들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필요하죠. 그 예전에 방송에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네. 말씀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도 약 70% 정도 보장은 네. 되지만, 기타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요. 심장 질환이라는 범위를 갖고 준비하시면 100%로 모든 것도 빠져나가지 않게 다 준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도 바로 심장 질환으로 하셔야 되고요. 급성 심근경색증보다 더 넓은 게 허혈성, 더 넓은 게 심장 질환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진단비나 수술비도 심장 질환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이제 이 그래프로 보니까 심장 질환이 모든 걸 포괄하는 새로운 그렇죠. 담보로 나왔구나. 네. 또 오늘 또 유병자 특집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뭐 나이가 있으시고 만약에 내가 믿을 만한 좀 기댈 만한 사람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부동산도 없으면 보험이라도 있어야 네, 되는데 그렇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가장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료비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우리가 유병자 하면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부분을 유병자라고 하고요. 또 가벼운 것들은 표준체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시거나 지금 현재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요, 유병자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유병자보험의 특징을 좀 짚어드리자면요, 일단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것저것 뭐 간편한 심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데, 가입 후에 진단을 받아도요, 진단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를 가입하신다라고 하면요, 수술할 때마다 회당 반복 계속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더라도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담보, 기존의 보험들이 많이 있다면 지금 내게 없는, 예를 들면 뭐 심장질환이랄지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만 저렴하게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갱신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10년, 15년, 20년, 30년 갱신까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의 갱신 기간을 또 선택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요,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고지 의무 3개월 이내에 어떤 병력이 있는 것은 반드시 알리면 자동 심사를 통해서요, 고지를 안 하면은 고지 의무 위반이 되지만, 내가 고지했었을 때 웬만한 것들은요, 경증 심사를 통해서 다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고지하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빨리 보험 증권 만나보고 네. 싶거든요. 네. 세 가지인데 이거 네. 각각의 특징 비교 한번 해보면서 담보도 네. 볼까요? 네. 지금 세 회사를 제가 비교해 왔는데요, A, B, C 회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A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요. 뇌혈과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비를 준비할 수 있고요.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병자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이내에 50%라는 조건이 있지만 네, 대부분 비슷하지만 심장 질환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것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가입 담보를 한번 보면은요. 기본 계약은 회사마다 좀 상이할 수 있지만 가장 저렴한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장의 범위가 넓은 심장 질환이라는 수술비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업계에서 약 2군데 정도는 예, 따로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를 보면요. 80대, 112대, 123대 회사마다 예, 몇 가지 종합적인 수술비를 좀 나눠서 큰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제가 500만 원 오늘 예시했지만 2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 종수술이라고 있어요. 1종에서 5종 또는 1종에서 7종. 그래서 종류별 한 번 더 보장할 수 있는 것도요. 최고 2천만 원까지 가입하지만 제가 오늘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300만 원까지로 준비해봤고요. 질병 수술비 필수로 놓고요. 여기에다가 진단비도 예,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데 60대까지는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총 해서 진단비 수술비 최초에 한 5천만 원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보험료가 궁금하시겠죠? 얼마 정도예요? 네, 보험료는 2만 원대부터. 네. 오. 9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네. 네, 2만 원대부터 뭐 5, 6만 원, 7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내가 5천만 원까지 다 필요 없고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까지 합산해서 받겠다라고 하면요. 2, 3만 원대도 충분하시기 때문에요. 90세까지 누구나 다 가입하는 이런 담보를 하나 준비하신다면 자녀에게 나중에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거나 손 내밀어서 좀 민망해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월 2만 원대부터 내가 자녀에게 부담을 줄 일을 덜어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 너무 좋아요. 저희 원픽 하나만 좀 골라주신다면요? 네, 설명 잘 들으셨겠지만요. 보장 범위가 넓은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동일한 보장 보험료라면요. 저는 A사에 있는 뇌혈관 질환은 기본이고요. 심장 질환에 대한 수술비뿐만 아니고 진단비를 선택하시더라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 때문에 저는 A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유병자인데 이렇게 넓은 보장 가져갈 수 있는데 2만 원대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산이 없는데 내가 나이가 있고 아플수록 더욱더 이 보험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요 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심장질환 쪽에서 가장 넓은 범위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유병자 보험 소개해드렸으니까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박지영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방송 중에 궁금증 있거나 이 보험 좀 상담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6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문자 실시간 도착을 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4312님의 메시지네요. 자, 어머니께서 당뇨를 앓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뇌경색으로 입원하시고 또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어머님이 지금 보험 가입하면 또 뇌경색이 와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자녀분이 이런 걱정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근 전문가님, 뇌경색이 이런 분이 왔어요. 또 혹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뇌경색이기 때문에 보험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병명의 그 코드에 의해서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뇌경색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뇌질환은 코드가 I60부터 I69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뇌경색을 받을 때 코드를 어떤 코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또 새롭게 오는 그 뇌경색이 어떤 코드를 받느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거든요. 똑같이 I60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I60을 받았다. 이러면 안 나갑니다. 하지만 I60이 아니라 I62가 나왔다? 그럼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험사마다요. 그 코드가 예를 들어서 I62였는데 나왔던 코드가 I60하고 I62하고 이렇게 같이 나왔다. 이러면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주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정확히 일치하면 나가질 않고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코드가 겹치지 않으면 보장받을 수 있고 또 보험사마다 더 유리한 보장도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의 보험 가입할수록 저에게 연락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7684님이시네요.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대장용종 2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수술비 보험 가입 가능한지 연락 주셨어요. 박주영 전문가님, 이렇게 건강검진 받고 뭔가 문제가 발견되면 또 보험 생각이 나거든요. 가입 네. 수술비 보험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3개월 이내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가입 시점인 거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 대장 용종을 뭐 최근에 만약에 진단을 받고 수술을 즉석에서 했다라고 하면 과거 같으면 뭐 보험을 연기하거나 뭐 3개월 후에 해주세요 라거나 이런 심사가 나왔을 텐데요. 최근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경증 대상에 들어갑니다. 즉 보험사마다 경증 심사라 그래서요. 보통 200개에서 한 700개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아주 가벼운 것들은 쉽게 제거하고 크게 뭐 치료가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을요. 경증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놓고요. 고지를 하게 되면 자동 심사에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이 수술비 플랜도 충분히 가입 가능하시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바로 지난주에 용종 제거 수술을 했어도 이거 거의 뭐 심사에서 고지만 하시면 통과될 확률 높다고 합니다. 이 용종 제거 외에도 내가 최근에 수술을 했다거나 병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왔습니다. 1098님께서 이분도요. 지난달까지 50견으로 어깨 물리치료를 여러 번 받으셨대요. 자, 그리고 뼈 주사까지 맞았는데 암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자, 김성훈 전문가님 역시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 분들은 최근에 병원 갔다 오셔가지고 연락을 주시거든요. 주사도 맞고 치료도 받으셨는데 암보험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게 괜찮다고 해드릴까요?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암보험은요, 여러분들 아주 그 암만 아니면은 암보험 정도는 얼마든지 가입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 당뇨, 지금 이분같이 어깨에 뭐 50견뿐만이 아니라 당뇨가 있으시고 또 고혈압이 있으시고 고지혈 이렇게 3종 세트가 있으신 분도요. 암보험만큼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사실은 요새 이 보험 시장이 유병자 시장에 굉장히 많이 열려 있거든요. 오늘도 유병자 특집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유병자분들이 내가 뭐 조금만 이상 있으면 난 보험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325 조건에 혹시 나는 3개월 안에 병원 간 적이 있는데 뭐 2년 안에 입원 또는 수술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요. 보험회사마다 예외 질환이라는 걸 뒀어요. 경증 예외 질환이라서 심사를 한번 넣게 되면은요. 분명히 325 조건에 32 조건에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를 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해서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50견은요. 사실은 병도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예, 보험 가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니까요. 빨리 그 문을 두드리시면 되실 것 같으네요. 네, 저희 뭐 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병자분들 이런 거 안 됐죠. 그런데 유병자분들께 이렇게나 보험 시장이 관대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병자분들 암보험 물론이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뭐 심사만 통과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예전에 가입이 거절됐다라고 포기를 하셨던 분들 이제 내 보험 물론이고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부모님의 보험까지 한 번에 보험 플랜 119 연락 주셔서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도착을 했습니다. 박주영 전문가님께 1378님께서 유병자 보험 관련한 문의 주셨네요. 자, 이분이요. 유병자 수술비 보험 보장 내역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아마도 건강하신 분들이랑 보장에 좀 차이가 있을까? 이거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유병자분들의 수술비 보험 보장 어떨까요? 네, 유병자 보험은 좀 비싼 게 좀 특징이죠. 왜냐면 아무래도 아픈 거를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요. 보험사가 할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31, 32, 325, 335 했던 것처럼요. 할증 비율이 좀 달라서 비싼 거고요. 만약에 뭐 병이 없는 건강차라 그러면요. 보장 금액을 좀 더 많이 한다거나 훨씬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다거나 보험료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요. 보장에 연도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장 금액과 보험료 차이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유병자 수술비 보험 아무래도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비싸질 수도 있지만은요. 보장 면에서는 전혀 아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자 분들일수록 더욱더 아플 일도 많고 수술할 일도 더 많은 만큼 이 가능성을 생각하셔라도 연락 주셔서 수술비 보험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살펴보시면 0278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신 것 같네요. 자, 종신보험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종신보험은 좀 여러 개를 가입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게요. 종신보험을 하나만 가입한다는 생각은 해봤는데 김성훈 전문가님, 종신보험료 여러 개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 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각각의 보험에 여러 개를 가입하시면 그 보험마다 그 사업비를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한테 좀 불리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입 금액을 높이십시오.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를 2개를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1000만 원짜리 1개를 가입하시는 게 본인 그 소비자들한테 훨씬 더 유리할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가입은 가능하시되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고요. 물론 금액 종신보험 아주 금액이 크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상품마다 가입 한도가 좀 정해져 있는 거는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그런 종신 금액이 적은 것들은 차라리 가입 금액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은 종신보험 여러 개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였고요. 하지만 시청자분들께 유리한 거는 여러 개를 가입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종신보험의 보장 금액을 높이는 거라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보장 금액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상품 어디에 있나요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